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10월 24일 금요경마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 경마 들어갑니다. 10월은 3주밖에 안 됐고 11월은 5주간의 경마입니다.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박재희 기수의 부재 외에는 기수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고 일요일 부산에서 대상 경주 2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기수들이 이제 일요일은 또 대구 내려올 겁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편성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진 이런 구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배당도 있겠으나 중배당 또는 고배당까지 다양한 경주 결과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뛰었던 마필 1번하고 7번 그리고 안 뛰어본 신마 4번 이 3두가 우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1번은 지난번에 11번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거리가 1200이었죠. 그때 외곽을 돌고 중반에 다실바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내면서 잘 탔어요. 사실은 잘 탔는데 전반적인 전개 분리를 결국은 극복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저개 강도를 대폭 올리고 여기 이제 서승훈 기수로 안정을 교체를 했는데 게이트 조건도 좋고 출전 상대마들이 뭐 이렇게 뚜렷한 능력 강자들은 보이질 않으니까 지난번보다 얘가 더 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번 경주야말로 지난번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저의 찬스를 보이죠. 7번 같은 경우에는 9월에 1000m 뛰었을 때 외곽 돌다가 수입도전에 나서봤습니다만은 전 구간 주행 분량이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얘가 지난번 10월 3일 날 주행검사 다시 받았는데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데뷔 전 뛰었던 모습보다 훨씬 더 좋아진 기록과 걸음을 보여줬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실바가 지금 타고 있는데 출발도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전개를 그리니까 1번이 나서볼 가능성, 7번이 따라갈 가능성 이렇게 해서 두 마리가 앞선에서 그대로 동반 입상까지 몰고 가냐 마냐는 신마 4번에게 달려있다고 봐도 되는데 얘는 순발력도 있습니다만은 비교적 근성과 주폭감도 있고 주행검사는 채찍을 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마들이 좀 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4착으로 통과를 했지만 적어도 기수 부조의 반응감도 있고 진경 기수가 부산에서는 지금 넘버3로 쌍승률, 북승률, 삼복률 상당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은 4번의 도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두의 3파전 구도가 맞습니다. 자, 나머지 중에는 9번 1+1 수행검사 때 변화가 나왔는데 그때 1번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고 11번 석세스론도 수행검사 때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어떤 전개를 펼칠지 자, 뛰던 마필 중에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면 12번이 있죠. 얘는 지난번에 끝걸음만 살짝 남기고 말았는데 이번에 몰로입니다. 거리가 12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하필 각질과 특성상 정거리를 만나서 얘가 얼만큼 더 걸음을 보여주느냐 이것도 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 충만은 어쨌든 1번은 인정을 해보자. 자, 7번, 4번은 선택이라면은 국병은 12번에 취입이 될 겁니다. 자, 부산의 경주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배팅에 들어가 볼 만한 경주 편성으로 보입니다. 11번마 월드 이글캣은 자유형 마필이에요. 선행력이 뚜렷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심력이 폭발적이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1000m에서 두 차례 3착, 5차 꾸역꾸역 뛰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성적이 괜찮아서 항상 나오면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뛰어보면은 결정력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죠. 자, 11번 월드 이글캣은 아직까지 보여준 능력은 절대적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갑니다. 자, 전개상을 보니까 안쪽에 있는 이제 1번 판타스틱 볼트가 게이트 위점을 갖고 있죠.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안쪽에 상대마들이 많다 보니까 자리를 못 잡고 외곽을 돌다가 결국은 주저앉았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코스 위점을 갖고 있으니까 강하게 한번 선행을 노려볼 것이고 자, 상대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8번이 있죠.
얘도 역시 1200원대 받고 지난번에 외곽으로 선행 탈취했다가 무너졌던 마필인데 이번엔 소수원 기수. 자, 1번을 상대로 8번이 어떤 작전을 염두에 둘지는 모르겠는데 구도성으로 보면은 이 두 마필의 선행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선행 가느냐에 따라서 1번은 선행 간다면 무조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8번은 뒷심이 아직은 좀 부족해서 얘는 좀 퀘스천입니다. 자, 그래서 선행은 1번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11번의 전력이 불확실하다면 대안이 될 만한 마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한 마필들이 있는데 우선 9번이 눈에 보입니다. 크리스탈아이. 직전에 기내에서 요동치다가 늦어가지고 끝걸음만 살짝 보였습니다.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던 마필이고 2번 유림 스페셜도 기복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좋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마필 중에도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으나 어린 마필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 있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성경주는 오늘 저격장으로 들어가죠. 저격장 한 마리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번 브리더 캡틴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자, 브리더 캡틴은 육전을 뛰면서 2착이 한 번 있었는데 지난 9월에 1600에서 2착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느린 전개 속에서 중반에 선행에 나서죠. 어디 가서 선행 갈 수 있는 능력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이제 상대들이 느렸기 때문에 선행이 가능했고, 지난번 경주에도 선두권 가세를 노려봤습니다만은 진로가 연속으로 막히면서 그나마 전개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착에 그쳤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다실바가 재기승을 했고 다실바를 태우기 위해서 양영란 마방에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자, 많은 준비 끝에 다실바를 태웠고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러면 여기서 충분하냐? 충분하진 않죠. 그러니까 덜 팔립니다. 그러니까 덜 팔리는데 상대 마들의 전력과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매한가지죠. 도친개친. 자, 그럼 누가 더 잘 타느냐? 이 싸움이 될 것이고 전개구도성으로 봐도 악질로 봐도 찬스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마들 옥석거리기 들어갈 것이고 복병까지 염두에 두고는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11번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자, 사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선행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10번마 끝판역을 우승이 한 번도 없는 선행마. 이런 마필도 나왔어요. 선행마인데 우승이 없는 마필. 그런데 2착은 3차례, 3착도 있고 이런 말들의 특징은 결정력이 결국은 아쉽다는 것입니다. 어지간하면 선행마들은 우승 확률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계속 가고도 우승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승할 것이냐? 자, 요거 이제 상대마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안쪽에 선행 상대가 있습니다. 1번이 있죠. A2점도 있고 얘도 성적이 기복은 있는데 어쨌든 순발력, 가속력을 비교를 해보니까 10번보다 1번이 조건상 그리고 능력상 충분히 앞선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멀로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선행은 1번이 가고 10번이 따라가면서 동반 입상까지 갈 것이냐인데 이런 경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 가서도 우승을 못했던 마필이 따라가서 우승한다? 이건 쉽지 않죠. 자, 그래서 그 대안이 될 만한 마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번 경주 특징이 선행형 마필이 무지 많습니다. 어설픈 선행마들도 있고 선두권 약세 유불리 다 가능하겠습니다만은 3번이나 2번도 그렇고 제가 왜 이렇게 정황하게 늘어놓냐면은 얘를 그래서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7번입니다. 순군전이고 1200을 아직 안 태봤습니다만은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취입력 얘는 순발력도 있어요. 기본 잠재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야말로 얘한테 기회가 왔다. 보시면 되죠. 중심을 세우고 들어가신다면은 선두권에
어떤 가변적인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 유연하게 선택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강한 선행마가 없는 상태에서 2살짜리 6번마 닥터그리스가 최근에 1600에 이어서 1800도 성공적인 거리적을 마친 상태입니다. 진개미가 타고 있는 6번은 이번에 안쪽에 선행에 상대가 될 만한 마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행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외곽에 도전 세력들이 있긴 있지만 이건 뭐 따라가는 정도가 되지 넘어갈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6번의 선행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파트너 찾기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 일변도가 아니니까 따라가서 동반 입상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고 취입력을 놓고 본다면 2번도 안쪽 게이트 이점과 최근에 취입거림이 살아있긴 한데 1800은 아직 안 띄워본 상태입니다. 다실바 효과가 얼마큼 나와주느냐가 입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고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나머지 말들 중에서 끼어들어올 만한 마필을 찾아보니까 4번 정도가 가능해요. 얘는 능력보다는 전개가 중속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림이. 혹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뒤에서 늦으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정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오경주는 여기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주 70번 낙동강장이 일단 선행마로 주목을 받을 겁니다. 1400 선행 가서 여유있게 우승, 그전에 1200도 선두권 싸움 속에서 2착을 버텨냈던 상황. 그전에 1번 달고 선행이었고 지난번에는 4번 달고 단독 선행이었어요. 야간 경매였죠. 그래서 기록까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선행 가면은 1400m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강력한 선행 상대가 있습니다. 6번 월드 리스켓 김혜선 1400을 안 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필은 선행 타임에서는 10번에게 결코 밀리지 않고 뒷심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두 마필의 선두권 경합이 불가피해요. 둘 중에 하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7번만 애편이 따라가다가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른 마필의 변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리가 1400이고 취입 및 선입권, 도전 세력들이 몇 도가 있어서 그 속에서 숨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을 확인해 보죠. 부산 7경주 숨은 그림 찾기. 운전이죠. 누가 봐도 운전입니다. 1번, 2번, 9번, 8번, 9번, 10번까지도. 1번은 취입형이에요. 지난번에 4개월 만에 돌아와서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연속성을 장담할 처지는 분명히 아닌 마필이고 2번은 선행마. 근데 2번 말고도 강력한 또 선행 도전 세력이 있죠. 6번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3번도 있고 선두권 서바이벌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외곽에 12번까지 아마 가세할 겁니다. 그래서 선두권 접전 취입마 1번이라면은 얘 말고 이 선위권에 설 수 있는 마필들이 더 질비해요. 인기권 마필 중엔 7번 논스톱 듀티도 있지만 8번 벤지도 있죠. 얘는 1400을 안 떼봤는데 비슷한 능력, 비슷한 각질. 그럼 이제 누가 더 잘 타느냐 싸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서승훈이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점핑 출전까지 했는데 선위권도 접전입니다. 실발하고 또 안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복잡하죠? 선행 대결, 선입 대결. 취입만은 한 마리인데 앞선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연동성이 커질 수 있는 7경주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파스파 1200이죠. 2등급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마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3번마 본다이아가 지난번에
제주도 시합에 나갔다가 능력 미달을 겪었는데 선행을 시도하다가 밀리면서 올해를 맞으니까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선행마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3번이고 4번도 못지않은 선행 타임을 갖고 있어요. 얘도 선행 갔을 때는 1200m는 충분한 경쟁력과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 이 두 마리가 선행을 놓고 한판 격돌하는데 외곽에서도 빠른 마필들이 좀 있으나 조건과 구도상 외곽마들이 이렇게 위협적은 아닐 것 같고 이 두 마리만 일단 선두권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2번 플라잉 에이스 같은 마필이 그래서 따라가면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조건인데 하필이면 안쪽에 1번을 달고 있는 태왕신기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럼 뭐 능력은 얘는 다 나왔어요. 사실은 다 나왔는데 서승훈이가 어떤 2번의 안쪽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6번 사막의 꽃이 그래서 잘 타면은 여기 싸우고 여기 싸우니까 반사익을 볼 수 있는 어부지리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전형적인 추입만은 여기서 보이질 않아요. 7번 정도가 추입이라면 추입인데 최근에는 초반에 좀 서둘다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가끔 이런 말들이 초반에 참다 보면 막판에 기회가 오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역시 확실하게 단정 짓고 들어갈 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경주는 멀로의 플라잉 에이스를 노림수로 놓고 선두권에서 선택, 복삼복으로 편입변수, 추입변수까지 한번 엮어내는 전략이라면 발경주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